어머, 제 옷 좀 봐. 동창회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정말 민망하네. 우리랑 같은 학교 나온 게 맞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이 대화는 60대 여성들의 동창회 현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한복과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여성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평소처럼 검은색 털실 카디건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편한 검은 단화를 신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차림새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야. 먼저 다가온 것은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정미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함을 자아냈죠. 응, 미경아. 잘 지냈니?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하나둘 자신에게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선들은 결코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순자 언니는 여전히 소탈하시네요. 옆에서 끼어든 김영희의 말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탈하다는 말이 이 상황에서는 가난해 보인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동창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노골적인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는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소리, 자녀들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 사이에서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요즘 뭐하며 지내니? 반 친구였던 이혜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순자 할머니의 짧은 대답에 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아, 그러고 보니 순자는 며느리가 어떤 애인지 궁금하네. 혜진의 말에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비교와 품평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괜찮은 애야.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답했지만 동창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려는 듯 질문이 이어졌어요. 어느 대학 나왔는데? 직업이 뭐야? 미경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것 같은 톤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 다녔어. 지금은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고. 모호한 대답에 동창들은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구체적인 스펙이었거든요. 어느 명문대, 어떤 대기업, 얼마나 큰 연봉 같은 것 말이에요. 아, 그냥 평범한 며느리구나. 영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는 역시 순자 정도면 그럴만하지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이때 테이블 건너편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최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지금 대기업 임원이야. 작년에 승진해서 이사까지 됐다니까. 정숙의 자랑에 주변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각자의 며느리 자랑이 시작됐어요. 우리 며느리는 의대 나와서 성형외과 전문의야. 강남에서 병원도 운영하고 있어. 우리는 변호사 며느리를 뒀지. 로펌에서 파트너까지 됐다고. 화려한 자랑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야, 너는 며느리 자랑 안 해? 혹시 부끄러운 일이라도 있나? 혜진의 도발적인 질문에 다른 동창들도 주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착한 애야. 착하기만 하면 뭐해. 요즘 세상에는 능력이 있어야지. 미경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동조했습니다. 마치 순자 할머니의 며느리가 무능력하다고 단정 지은 것 같았어요. 동창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경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각자의 자녀와 며느리 자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마치 품평회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며느리는 재벌 3세야. 시집 올 때 지참금만 몇십억이었다니까. 정숙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돈 이야기만큼 자극적인 것도 없었거든요. 어머, 정말. 그럼 너희 집 완전 대박이네. 우리 며느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병원 몇 개 하시는 의사 집안이야. 영희도 지지 않으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순자 할머니만 유독 조용했어요. 순자야, 너는 진짜 며느리 이야기 안 하네. 혹시 며느리가 없는 건 아니지? 혜진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동창들도 키득거렸어요. 마치 순자 할머니를 놀리는 것 같았죠. 있어. 좋은 며느리야. 순자 할머니의 짧은 대답에 동창들은 실망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좋긴 뭐가 좋아?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느 집 딸이고 뭐 하는 사람인데? 미경이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마치 순자 할머니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냥 좋은 집 딸이야. 예의 바르고 착해. 아이고, 그런 뻔한 소리 말고 실질적인 걸 말해봐. 친정이 뭐 하는 집이고 본인은 무슨 일 하는지. 동창들의 시선이 순자 할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신문받는 피고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 도와준다고 했잖아. 어떤 회사인데?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정숙이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자 더욱 궁금해진 거예요. 그냥 회사야. 뭐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동창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역시 별거 아니구나라는 표정이었어요. 순자야, 솔직히 말해. 며느리가 변변찮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혜진이 대놓고 도발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를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반박했지만 동창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 우리 눈치 볼 거 없어. 다 이해해. 요즘 좋은 며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미경이 가짜 동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맞아. 우리는 운이 좋았던 거지. 순자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도 있는 게 어디야. 영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순자 할머니를 동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롱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작년에 명품 가방만 몇십 개 사줬어.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거 말이야. 정숙이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순자 할머니의 낡은 가방을 힐끗 쳐다봤어요. 순자 가방도 참 오래 쓰는구나. 정 많이 들었나 봐. 혜진의 비아냥에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오래된 가방이었지만 나름대로 애착이 있었거든요. 응, 오래 썼어. 요즘은 명품 가방도 많이 나오던데. 혹시 관심 없어? 아, 그럴 형편이 안 되나? 미경의 직설적인 말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경제력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편이야 어떻든 상관없지. 순자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동창들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역시 순자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이고, 우리 순자 참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은 지키네. 정숙의 말에는 놀림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동창들의 조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순자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에 동창들이 또 한 번 실소를 터뜨렸어요. 어머, 순자 핸드폰도 참 클래식하네. 영희가 비웃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동창들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창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천천히 와. 정말 죄송해요. 오늘 꼭 뵙고 싶었는데. 혹시 동창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 갈게요. 며느리의 정중한 말투에 동창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예의 바른 것 같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아니야, 급하지 않으니까 일 먼저 마저 해.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1시간 후에 뵐게요. 전화가 끝나자 혜진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또 며느리가 오나 보네. 우리도 만나볼 수 있겠다. 뭐 하는 애라고 했지? 회의한다고 하던데. 미경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눈치였죠. 회사 일이야. 순자 할머니의 짧은 대답에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해봤자 뻔하지 뭐. 말단 직원이겠지. 요즘 회의 많이 하는 회사도 별로 없어. 혹시 작은 회사 아니야? 영희의 추측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온다니까 기대되네.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순자 닮았으면 평범할 텐데.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지만 순자 할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며 여유를 보였어요.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연회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뭔 일이야? 미경이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몇 대가 정차해 있었어요. 어머, 저 차들 봐. 완전 고급 차들이네.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벤츠와 BMW 그리고 한 대는 롤스로이스처럼 보였거든요. 누가 오는 거야? 호텔에서 저렇게까지 나와서 맞이하다니. 정숙도 궁금해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극진한 대접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곧 도착한다고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순자 며느리 오는 거 아니야? 혜진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며느리가 저런 대접을 받을 리 없다고 여겼거든요. 글쎄 모르겠네. 순자 할머니의 모호한 대답에 동창들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했어요. 순자의 며느리는 평범한 사람일 거라고 말이죠. 이때 연회장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맞춤 제작으로 보이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죠. 우와, 저 여자 누구야? 완전 셀럽 같은데. 영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그 여성을 주목했어요. 여성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순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 여자가 순자 며느리는 아니겠지? 미경이 중얼거렸지만 여성은 확실히 순자 할머니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아한 여성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창들은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회장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일이 더 중요하지.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회장님, 동창분들께 인사드려야겠어요. 수진이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어머님의 며느리 이수진입니다. 며느리의 인사에 동창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회장님이라고 했나?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저희 회사 회장님이세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떤 회사인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종합상사 들어보셨나요? 저희 어머님이 창립하신 회사예요. 수진의 대답에 동창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한국종합상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한국종합상사요? 영희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그 회사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대기업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40년 전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키우셨어요. 수진의 설명에 동창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순자 할머니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이었던 거예요. 순자야, 이게 무슨...
정숙이 떠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회사야.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순자 할머니를 무시하던 동창들이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혜진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보다는 당황함이 더 컸어요. 어머님, 동창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회사 이야기 해드릴까요? 수진이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옛날 이야기나 하자. 순자 할머니의 여유로운 모습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거죠.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미경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순자 할머니의 진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뭐. 순자 할머니는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창들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겸손하시기까지 하고.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창회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자 할머니를 무시했던 동창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야, 다음에도 꼭 나와줘. 우리가 많이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정숙이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진짜 친구라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텐데. 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대답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날 이후 동창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깨달았고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탈함이 더욱 값져 보였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